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좀 희망적인 소식인데요. 제가 연휴를 마치면서 한 대여섯 명의 그 부장판사, 현직에 있는 한 대여섯 명한테 전화를 한번 돌려봤습니다. 과연 이게 대통령이 보석이 될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이게 보석이죠. 그 다음에 이 공소기각 또는 무죄 이건데요. 네가 이게 재판이라면 제가 25부에 뭐 판사한테 물어볼 수는 없고, 네가 이게 그 대통령 사건을 하면 보석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물론 이제 제하고 친하다 해서 다 이게 자유우파라고 볼 수는 없는데 정치 성향이 없는 분도 있으니까 한 다섯 명 정도에게 물어보는데 저는 보석이 자기가 또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유가 중요하잖아요. 저 근거 없이 그냥 이 보석 놓는다 하시고 이유가 뭐냐 그러면, 네가 이게 보석한다면 판사들한테 물어본 거죠.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뭐 때문에 보석이 해주느냐 이랬더니요, 중요한 이야기를 두 가지를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보면 이게 그 보통 우리 방송 패널들이나 일반적으로 나가면 보석이 쉽지 않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일단 눈치도 많이 볼 거고, 민주당이나.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돼 있잖아요. 우두머리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미리 그 밑에 뭐 김용현 장관부터 그 밑에 그 여러 군인들, 경찰들이 다 구속돼 있는데 우두머리를 이렇게 보석해주면 그 밑에 사람들 다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게 그 법원도 이게 판사도 민주당이나 이재명이 눈치 안 보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그 상당히 어렵다 보석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보통은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보통 이게 막 방송 보면 그렇게 떠드는 패널이 많은데, 제가 물어본 게 그 다섯 명의 부장 판사들은 역시 이게 그 경험이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밑에도 못 놓는데 우두머리인데 어떻게 보석이 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결정적인 차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설득력이 있어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바로 이게 뭐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공수처입니다. 이것 때문에 보석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공수처입니다.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한 게 대통령 말고 누가 있습니까? 없죠. 아직 이상민 장관에게 수사도 안 됐잖아요. 그 두 명 사건 넘겼잖아요. 왜 공처냐? 판사들은요, 거의 압도적인 뭐 전원이랄 때 압도적인 판사들, 뭐 진짜 이상한 눈치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판결문에 못 써. 압도적인 판사들은요, 법 해석을 할 때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봐요. 없죠. 자기들은 직권남용이 있다는 거 가지고 관련해가지고 억지로 수사했는데 직권남용 또 뺐잖아요. 그러니까 황당하죠. 판사들이 볼 때도 이게 황당하잖아. 그러니까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으로 수사했기 때문에 공소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을 몇 달 가다놨다가 6개월 동안 구금했다가 나중에 공소기각 되면 그 책임은 이게 사법부가 다 져야 되는데, 판사가. 그게 겁난다 이거야. 다 그래, 다섯 명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그 다른 피고인들과 결정적인 첫째 차이가 바로 이제 공수처가 수사한 게 관할이 없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공소기각 넣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 가다놨다가 나중에 어떻게 책임 뒷감당하느냐고. 전부 이래요. 저는 이게 일리가 있다 봐요. 다른 사람들에게 검찰에서 수사하고 경찰에서 수사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관할 자체가 다툼이 대통령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대통령은 아예 공소기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나중에 크게 문제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 이게 보석해놔야 된다. 이게 첫째 이유입니다. 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이것도 비슷한데요. 다른 피고인들은요, 전부 직권남용과 내란으로 기소가 돼 있죠. 이 말은 내란죄는 무죄 나올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 봐요, 판사들은. 왜? 내란은 처음부터 그 옛날에 광란의 칼춤 계엄 직후에도 내란은 아니다 이런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피고인들은
내란이 무죄가 나오더라도 직권남용으로 징역 1, 2년 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이 좀 적죠. 근데 대통령은 직권남용이 빠져버렸잖아요. 형사소추 특권이 있잖아.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내란만 무죄면 다 무죄거든요. 아니 대통령을 6개월 구금했다가 나중에 무죄 나오면 뒷감당을 누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겁나잖아요. 판사도. 그러니까 다른 피고인들은 직권남용으로 징역 한 1, 2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구금돼 있어도 이게 전적 무죄가 안 나올 수 있다 이거지. 근데 대통령은 직권남용이 없으니 내란은 거의 다 무죄로 봐요. 이거는 솔직히 법조인이 이걸 내란이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법조인이. 그러니까 다른 피고인하고 이게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대통령은 이게 내란 하나만 기소됐고 다른 피고인들은 직권남용과 내란 둘 다 기소됐는데 내란은 거의 다 무죄로 예상하기 때문에 다른 피고인들에게 직권남용으로도 징역 좀 살아도 이게 산입되니까 피해가 없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은 내란이 무죄면요. 억울하게 무죄인 사람을 구속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 뒷감당이 무서워하더라니까. 그래서 판사들이 그래. 아이고 내가 판사라면 왜 그 부담을 내가 지느냐. 어차피 6개월 뒤에는 풀어줘야 되거든요. 다른 거력에 추가 구속영장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게 어차피 될 거 괜히 공소기각이나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이게 공소기각이 먼저죠. 관할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본안 판결 가독이 내란은 무죄인데 대통령 내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그 보석을 내가 재판장이라면 해주겠다. 제가 한 5명 물어봤는데 다 그래 만장일치로. 저는 한번 봅시다. 이번에 아마 이게 그 지귀현 부장이요. 아마 떠난대요. 제가 그것도 취재해 보니까 2년 된 거 맞아요. 요즘 형사부장 안 하려고 난리대. 형사부장을 안 하려고 전부 피한대. 왜? 대통령 재판하고 이재명 재판하고 하면 솔직히 우리 국론이 딱 반반 분열돼 있으면 어느 쪽이든 이게 비난받겠죠. 그러니까 판사들이 아유 형사재판 특히 이 중요 사건을 안 맡으려고 한대. 솔직히 김동현이도 혼났잖아요. 김동현이도 시간만 끌다 갔는데도 그 우리 또 역으로 한성진 부장은 신진우 부장은 또 이게 얼마나 핍박받고 있느냐고. 이재명이 선거법 유죄 때린 한성진 부장, 그 다음에 이화영이 9년 6개월 때린 신진우 부장 판사에게 엄청나게 시달리거든. 근데 제가 취재해본 바로는 다 떠난대요. 김동현은 제가 떠난다 그랬고 아예 2월 24일자로 떠납니다. 인사는 2월 7일 며칠 안 남았어요. 인사는 신진우 부장도 떠나지 않을까 싶어요. 3년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맡고 있는 지기현 이분은 2년 됐는데 원래 2년이 원칙인데 아우 힘들어서 지금 대통령 사건 맡으면 또 2년 해야 되는데 그래 보더라고. 판사들이 아무리 집중심리해도 이게 됩니까? 2년은 걸리지 내란. 그러면 이게 그 사이 너무 힘들다고 전부 이게 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지기현 부장 지금 이게 보석은 해주고 떠나라고 24일까지니까 지금 보석 이제 이거 신문 기일이 열릴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또 검찰하고 뭐 치열하게 공방이 될 텐데 그 아까 두 가지 관할이 없어서 이게 공수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내란 자체는 무죄가 높다. 그러면 이게 대통령을 억울하게 구금된 게 되니까 그 뒷감당을 못하려면 이게 빨리 지금에도 보석 풀어놔도 도망갈 일 없잖아요. 더 이상 증거인멸할 일도 없잖아요. 다 냈다며 증거 공처가. 따라서 이게 보석은 해주고 떠나라 이거지. 기각하지 말고 지기현 부장 보석은 이게 결정해주고 떠나라 이렇게 촉구하고요. 거기다가 제가 이제 그건 판사들이 한 이야기고 두 가지는 판사들이 다 그런 이유로 자기는 보석해주겠다는 거고요. 그걸 떠나서도 이게 보석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보십시오. 제가 이게 처음 이게 문제 제기했지만 이완규 법제처장이 아이디어를 주고 제가 정웅석 교수 책까지 다 찾아봤는데요.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은 독자적인 영장 청구권이 없다는 거예요.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까지 가져야 독자적으로 영장을 청구하죠. 기소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기소권도 없는데 기소권이 없고 수사권만 있으면 경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경찰은 독자적인 영장 청구권이 없잖아요. 필요하면 검사를 통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이죠. 이번은 기소권이 없는 사건은 영장 청구권도 없다. 딱 정웅석 교수 책에 딱 놓습니다. 그대로. 이거는 이설이 없어요. 그냥 없다 돼 있어요. 없다.
한번 책을 찾아보세요. 정웅석 교수. 이번에 대단한 자리 갔잖아요. 우리 정웅석 교수가 이분이 대단히 실력자입니다. 옛날에 신림동에서 같이 강의를 했었는데 이분이요. 책에 정확하게 딱 그대로 돼 있더라고. 이분이 지금 원장으로 갔어요. 이분이 그 노자나 절차 지키지 않은 공처, 정당성 우려. 이분이 인터뷰 됐어요. 3일 전에 형사정책연구원의 원장이에요. 법무정책연구원장이네. 한국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입니다. 정웅석 교수가 그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는 교수가 인터뷰 해놨잖아요. 수사권, 영장 청구권의 범위를 일탈했다. 그 다음에 법원 선택 근거도 없다. 이렇게 딱 해놨잖아. 기본에 안 지켰다고. 이 대단한 교수거든요. 정웅석 교수가. 아예 딱 해놨잖아. 영장 청구권이 없다는 거에 책에 딱 그대로 써놔서 이설이 없어. 왜? 기소권이 없는 수사권만 있으면 경찰이잖아, 그게. 그게 경찰이잖아. 경찰이 독자적인 영장 청구권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제 말은 기소권이 있는 사건만 영장 청구권이 있고 없는 거는 사법경찰관하고 똑같기 때문에 검찰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그게 불법이라는 영장 청구가. 그리고 서부도 불법이라 해놨잖아. 정웅석 원장인데 최고 권위자인데 그래놨잖아. 왜? 중앙지검에 검사하는데 기소권이 없으니까 넘기잖아. 그럼 중앙이지. 그게 왜 기소권이 있는 관할 조문을 왜 가져오느냐고. 말이 안 되잖아. 제 말은 이것만 봐도 보석 청구를 빨리 안 해놔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그리고 또 있죠. 보석 청구가. 바로 이제 그 상식적인 도주 우려가 없다는 거. 현직 대통령이 어디 도망갈까요? 경호처가 그거 있는데 도주 우려가 없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증거인멸도 자기들 말로는 이게 다 이미 뭐 정인 조사 다 했다면서 옛날에 증거가 충분하다며요. 다 조사됐잖아. 새로운 조사기 또 뭐 있나요? 어차피 수사 안 하고 넘겼는데. 그러니까 가장 이게 기본적인 도주 우려도 없고 증거인멸도 없고 이거 플러스 법리적으로 네 가지. 그러니까 판사들한테 치자는 건 두 가지. 수사권이 없다 내란. 그 다음에 직권남용이 빠졌다. 그 다음에 또 추가하면 정우숙 교수도 이야기했지만 아예 서부가 불법인 거든 원천. 그리고 이제 그 독자적인 영장 청구권 자체가 불법이다. 이 총체적 불법이야.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거 바로 못 잡으면 우리 사법 시스템은 이미 완전히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걸 어떻게든 이렇게 바로 잡으려면 일단 풀어놔야 된단 말이야. 나중에 억울하게 현직 대통령을 6개월 아무것도 아닌 거를 공소기한 무죄로 구속되려면 법원이 책임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법원은 일단 이게 보석으로 석방한 다음에 하나하나 법리를 따져봐가지고 법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총체적 불법을.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이제 대통령이 일반 접견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이놈들이 일반 접견을 막아낸 것도 문제야. 대통령을 접견도 못하게. 이제 검찰로 떠나니까 일반 접견을 풀었잖아요. 오늘 처음으로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 그 다음에 신원식 안보실장, 그 다음에 김주현 민정수석, 이런 여러분들이 참모들이 오늘 처음으로 접견을 갔습니다. 야, 이게 대통령이 진짜 의연합니다. 대단합니다.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참모들이 접견을 가니까 의연하게 뭐라고 이제 이야기했느냐, 뭐라고 했느냐, 참 이게 눈물 납니다. 여기도 사람 사는 곳 잘 지내고 있다. 여기도 사람 사는 곳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건강하고요, 의연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이니까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당부했고요. 그리고 또 뭐랬냐면 대통령이 연휴 중에 의료 체계는 잘 작동되었는지, 나이 많이 잡수신 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았는지 이걸 이렇게 걱정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의연하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고 우리 참모들 만나서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잘 지내고 있다. 이랬고요. 연휴 중에도 의료체계 어르신들 걱정하고요. 그 다음에 그 대통령실이 의기소침하지 말고 중심을 잡고 잘해라. 이렇게 그 당부 말씀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이제 그 국민의힘 의원들도 아마 지도부들도 가고요. 일반 접견은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돼요. 변호인 접견은 이게 무제한인데 일반 접견은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되니까 조율을 해야 돼요. 날짜가 하루에 딱 한 번 딱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대통령을 만나보겠다는 분이 줄 서 있잖아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 보면 알잖아요. 앞으로 뭐 저는 어디 있든 간에 대통령이 의연하게 국정의 중심에서 그래도 그 나라를 이끌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도 현직 대통령인데요. 직무 뭐 정지중을 하더라도 그 대통령실이 중심을 잡고 나라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대통령님에게 너무 걱정하고 막 이게 계속 울고 불고 눈물 흘리고 이런 분이 많아요. 참 이게 가슴 아픈데 대통령이 잘 지내고 있고 건강하게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믿고 대통령 믿고 이제 이거 한번 지켜보면 되고요. 근데 이 중요한 거는 빨리 하루라도 빨리 보석으로 풀어줘야 된다. 그래야만 나중에 무죄나 공소기한 어떤 판결이 나와도 사법부 책임이 조금이나마 주는 거 아니에요. 조금이나마. 나중에 6개월 다 구속됐다가 내란 무죄다. 또는 공소장 관할권이 없다. 또는 서부의 영장이 무효다. 이런 결정이 나오면 그 책임을 사법부에 전적 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풀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 제가 설날의 연휴에 제가 직접 취재해본 전화해본 한 5분의 부장판사들은 다 이게 전원일치로 저에게 보석을 자해거점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빨리 풀어주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